자, 이제 계속 볼게요. 우리가 이제 공동소유 보는데, 공동소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거의 뭐 공유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합유와 총유는 우리가 정규진도 가면 그때 이제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유인데, 공유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물건이 있으면 요 물건 하나를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 을, 병이 공동 소유한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하고 있으면 이 공유자들에게 독립된 권리가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유 지분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요런 게 이제 지분인 거죠. 그러면 소유권 3개를 하나씩 나눠 갖는 거예요? 한 개의 소유권을 나누는 거예요? 한 개 소유권. 만약에 소유권이 3개인데 하나씩 나눈다라고 하면 이건 일물일권주의 위반이야. 우리가 독립한 물건 하나의 물건이 하나 성립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하나이고 하나를 양적으로 쪼개는 것이 공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이다라는 게 통설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자는 지분이 있어요. 지분 비율은 뭐 당사자 의사, 합의나 또는 법률 규정으로 정해지는데 불분명하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러면 지분은 어디에 미치느냐? 지분의 내용인데요. 성질상 공유물 전부에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갑이랑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이 땅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갑의 지분은 어디에 미치는 거예요? 공유물 전부에 2분의 1만큼 미치는 거고요. 그럼 을의 지분도 어디에 미친다? 공유물 전부의 2분의 1만큼 미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요, 야, 내가 2분의 1 지분권자니까 요거 절반은 나 혼자 쓸게 라고 2분의 1만큼의 독점적 점유를 할 수 있느냐? 자,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만약에 이게 된다면 누구 지분이 침해당하는 거야? 을의 지분이 침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는 거고, 사용할 때도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랑 1,000만 원씩 보태서 2,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저와 친구는 2분의 1의 지분으로 그 자동차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제 지분이 어디에 미치는 거예요? 자동차 전부에 미쳐야지. 특정 부분에 미치는 게 아니죠. 내 지분은 본네트에 미치고 친구 지분은 트렁크에 미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용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거야? 전부를 쓰는 거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쓰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2분의 1 지분이면 한 달에 보름을 제가 쓰면 나머지 보름은 친구가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유자는 손톱만큼이라도 독점적 점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겠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생기는데, 지분이 얼만큼이 되면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 행위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독점적 점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면 특정 부분에 독점 점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분의 처분 주장 나옵니다. 자, 요거 지분은 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독립된 권리예요. 그럼 이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을 예를 들어 지분을 가지고 계셔. 근데 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 다른 공유자한테 합의를 얻어서 팔아야 돼요? 알아서 파는 거야? 알아서 파는 거야. 내 지분 내가 팔 때 다른 사람의 동의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분은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과 같기 때문에 독립한 권리예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내 지분 내가 팔 수도 있고요. 내 지분 내가 저당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합니다. 사용하고 이제 수익하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전부를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지분 비율로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공유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죠.
그럼 이제 공유자 사이 관계에서 1번에 보세요. 공유물의 처분 변경. 자, 조심하실 점은 조금 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건 뭐였어요? 공유, 지분. 지분은 개인에게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건 지분이 아니라 뭐래요? 공유물이에요. 그럼 공유물이라는 건 내 지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공유물을 처분 변경할 때는 얼마가 합의해야 되냐면 전원 동의가 있어요. 전원 동의. 근데 하나 이제 조심하실 점은 처분뿐만 아니라 공유물을 뭐 할 때도요? 변경할 때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한다. 관리랑은 다른 거고요.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265조. 사실 뭐 공유가 시험에 나오면 집중적으로 요 파트가 출제가 되는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관리 행위는 전원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과반수 동의만 있어도 돼요. 과반수. 근데 공유물의 보존 행위, 현상을 유지고 지키는 건 공유자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이고요.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관리 행위는 뭐냐면 공유물을 예를 들어서 임대차를 해줍니다. 임대차. 공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해주는 게 대표적으로 관리 행위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관리를 넘어서 공유물의 변경에 이르게 되면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전원이에요, 전원. 그래서 변경이랑 다르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랑 같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나대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빈 땅이에요. 빈 땅을 공유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갑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럼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관리 행위일까요? 관리를 벗어난 걸까요? 벗어난 거예요. 처분 변경이에요. 이건 나대지 상태였던 공유물에 건물을 지어버린다는 건 이건 관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과반수 지분으로 된다.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이건 전원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을은 갑에게 건물 철거해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시험에 이제 보존행위와 관리행위가 나올 텐데 요것만 좀 잠깐 정리하고 가죠. 보존행위, 관리행위 볼 텐데 보존행위라는 건 누가 한다 그랬어요? 각자 단독으로. 그러니까 보존행위라는 건 현상을 유지하는 거고 누가 침범하게 되면 이를 저지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보존행위는 자기 지분권에 근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지분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분권을 주장하는 건 보존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 지분이 침해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지분. 다른 사람 지분 침해를 자기가 주장하는 건 보존행위로 볼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무효등기 말소를 좀 잠깐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갑이랑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병이라는 애가요.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전부 등기합니다. 얘네들의 지분이 침해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지. 얘가 지 이름으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키는 거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병이 아니라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애가 이 부동산을 전부 지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갑이.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이 갑에게 등기를 전부 말소하라라고 할 수 있느냐? 요건 할 수 없어요. 자,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차이점 뭐냐면 병이라는 사람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3자예요? 제3자지. 그럼 제3자라는 얘기는 얘는 지분이 있는 애요? 없는 애요? 없죠. 그러니까 얼만큼 말소해요? 싹 다 말소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갑은 누구예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 얘는 지분이 있는 애 없는 애요? 있죠. 2분의 1 지분만큼은 실체관계에 부합한 거야. 그럼 이때는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그럼 이 판례 각각 다른 판례인데 시험에 나오면 중요한 말은 뭐겠어요? 제3자 명의로 등기됐느냐 아니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냐. 그걸 구별해서 전부 말소냐 아니냐를 구별하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자, 볼게요. 공유자라면 지분에 상관없이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는 뭐 다른 공유자들한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따라서 부동산 공유자 1위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경유되었다.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제3자, 물론 이제 원인무효도 중요하긴 한데 무효인데 누구 명의로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제3자 명의로. 얘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얼만큼 말소다? 전부 말소. 그럼 공유에 대한 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판례가 시험에 나오면 제3자 명의의 무효 등기 써 있으면 가운데 건 읽어보실 필요가 없는 거야. 마지막에 얼만큼 말소냐.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야. 자, 그 다음 판례. 다만 공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가 공유자 중에 한 사람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얘도 지분이 있는 애죠. 그럼 얘한테는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그 공유자 지분에 관한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이 부분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바꿔서 얘기하면 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느냐, 그건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핵심어를 찾지 못하면 이거 뭘 묻는 거지 막 자꾸 시간만 가고 여러 번 읽어보니까 제3자 명이냐 아니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냐, 그거 구별하시면 되고. 자, 관리행위예요. 관리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정도다라고 했어요. 왜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면 안 되냐면 처분이나 변경은 얼마가 동의해야 되죠? 전원 동의죠. 근데 관리행위는 전원 동의가 아니라 얼만큼 동의하면 돼요? 지분의 과반수. 근데 요거 이제 이건 뭐 당연히 외우실 수밖에 없는데 외우실 때 과반수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 지분의 과반수라고 외우셔야 돼요. 만약에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유자가 10명이에요. 10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야. 그럼 이 경우에 그 한 사람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유자 인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 뭐의 과반수다? 지분의 과반수예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죠. 공유자 1인이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다면 단독으로 관리사항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수학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과반수가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갑, 을, 병. 갑이 2분의 1, 을이 4분의 1, 병이 4분의 1.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지분 아니요, 없다고요. 2분의 1. 2분의 1은 과반수예요, 반수예요? 반수죠. 과반수라는 건 2분의 1을 무조건 초과해야 돼. 요만큼이라도 넘어야죠.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이 분수가 언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분수가 나옵니다. 저희 아들 말로는 그때부터 수포자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지금 2분의 1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뭐 그냥 농담처럼 하지만 이게 처음에 제대로 안 해두면 이거 시험 보고 나서 이런 질문 하세요. 아니 2분의 1이 과반수잖아.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과반수는 무조건 2분의 1을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이랑 2분의 1의 지분으로 둘이 공유하고 있다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우리 민법에서 여기서 우리 판례가 과반수가 안 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수 지분권자라는 말을 써요. 그럼 소수 지분권자란 말이 나오면 얘는 지분이 과반수가 안 되는 사람을 칭하는 것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볼게요. 관리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닙니다. 지분의 과반수고요. 그리고 변경에 이르지 않아야 돼요. 왜? 변경에 이르게 되면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가 나오면 이게 써 있으면 무조건 관리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차 계약을 했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해지하는 것도 무슨 행위다? 관리행위. 임대차 써 있으면 다 관리행위. 자, 그럼 만약에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누가 지금 이제 반을 넘긴 거예요? 갑이. 그럼 이 갑이라는 애가 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단독으로 임대차를 해줍니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야.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차하는 건 관리행위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을이요. 병한테 아저씨 나는 이 임대차 동의한 적 없어. 나가셔. 라고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방해배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을은 뭐 속상해도 하는 수 없지 뭐. 얘한테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럼 갑한테 대신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부당이득은 전부일까요? 자기 지분만큼일까? 지분. 자, 여기서 조심하실 점. 공유 파트에서 부당이득이다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얼만큼만 지분 보니까 전부 이런 말 썼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 갑에게 예를 들어 월세를 300만 원 줬어요. 차임을 300만 원. 한 달 받았대. 그럼 을이 갑에게 얼마 달라고 해야 돼요? 300만 원 다 내놓으라고 해야 돼요? 100만 원 달라 그래야 돼. 3분의 1이니까 100만 원, 100만 원. 보증금을 3억 받았대. 보증금을 3억. 그럼 부당이득 얼마 달라고 하느냐? 없다라는 게 부당이득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 보증금은 얘가 가져요?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니까 우리 판례가 부당이득은 보증금 자체에서는 발생할 수 없고 어디? 차임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보증금의 이자만큼은 부당이득이 생기겠지. 그럼 이자의 3분의 1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보증금 자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럼 을은 뭐 성격에 따라 분통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진짜 기분 나빠서 도저히 난 이 꼴 못 보겠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지분을 처분하거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서 깨고 나가는 거예요. 자, 분할은 요 268조만 좀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한이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야 분할하자라고 분할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분할을 청구하면 을이 싫어 그냥 있어 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분할해야 돼요? 분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자유롭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요. 분할을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는 거부할 수 없어요. 분할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 지문으로 나오면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 그 즉시 분할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OX.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쓱 껴가지고 분할을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분할한다. 이렇게 써 있으면 틀리는 거야. 누구라도 분할 청구는 자유롭게 합니다. 써 있죠?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유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내 지분 가지고 내가 쪼개자고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단서조항.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유를 했다면 야, 5년간은 분할하지 말자라고 금지 특약할 수 있고요. 이거 등기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갱신할 수 있느냐? 갱신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전항의 계약, 금지 특약을 갱신한 때는 몇 년을 넘기면 안 된다. 5년. 만약에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영원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공유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야. 공유라는 건 각자 독립된 지분권을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일정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5년간은 분할하지 말자라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5년 끝나면 다시 뭐 할 수 있고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할 때도 몇 년? 5년이지 더 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로운 분할할 수 있다는 거고요. 분할의 방법은 뭐 나 다음 정규 과정에서 볼 거니까 지금은 안 보셔도 되겠고. 자, 이제 소유권이 끝났어요. 용익물권이 나옵니다. 용익물권은 우리 뭐 할 때 잠깐 봤었죠?
지난주에 무엇에 대한 예외라고 봤던 건데 원래 물권은 물건의 일부에도 성립되어 독립한 물건에 성립하는 거야. 독립한 물건. 근데 예외적으로 물건의 일부 위에 성립하는 물건이 뭐였어요? 용익물. 용익물권은 전부를 빌렸을 필요는 없다. 우리 뭐랑 비교했죠? 저당권. 저당권은 일부에만 설정할 수 있어요? 전부에 설정해야 돼. 전부에서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방 한 칸에만 전세권 설정하는 건 가능해도 방 한 칸만 저당 잡힐 수는 없다라고 했었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상권이에요. 조문 좀 볼게요. 279조.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자, 뭘 빌리는 거예요? 토지, 남의 땅이에요.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고 요 지상물은 자기가 나무를 심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잖아요. 갑이 땅 주인이에요. 그럼 의뢰하는 사람이 이 땅에 지상권을 설정해서 여기다 뭐 한다? 건물을 세우거나 나무를 심거나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기억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디귿 한번 보세요. 지상권은 뭐에 대한 권리예요? 토지, 남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므로 현재 토지 위에 지상물이 없더라도 당연히 유효하게 성립하고요. 내가 건물 지으면 되니까. 그리고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갑의 땅, 지금 나대지예요. 을이 지상권 설정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할 수 있죠. 지상물이 없어도 되고. 그럼 을이 만약에 건물을 지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상권 존속 기간 중에 이 건물이 멸실됐대. 그럼 건물이 멸실되면 이 지상권은 소멸할까요? 그대로 있을까? 그대로 있지. 또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지 요 지상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상권은 지상물과 부종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종성이라는 건 뭐냐면 함께 운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지상물이 멸실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라고 하면 지상권과 지상물은 뭐가 있는 거야? 부종성, 운명을 함께 하는 거야. 근데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지 지상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지상권과 요 지상물은 반드시 함께 이전해야 될까요? 분리양도 될 수도 있을까? 상관없어요. 분리양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상권과 지상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되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야. 달라질 수. 제가 지상권자인데 지상물만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라는 거야. 부종성이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뭐가 남았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3개. 그 다음에 뭐 나올 거야? 유치권하고 저당권 5개가 남은 거야. 그럼 요 5개 중에서 이 본권을 분리양도할 수 있는 건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상권만 분리양도가 되고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은 절대로 분리양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분리양도 될 수 없다는 건 얘들은 뭐가 있다는 거야?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녀야지 분리양도는 안 되고 지상권은 분리양도가 된다. 여기 나오죠. 지상권만을 분리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상권은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무상의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비교되냐면 요거 뒤에 나오는 전세권이 있거든요. 전세권은 반드시 뭘 줘야 될까? 전세금 줘야 돼요. 근데 지상권은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실제에서는 대부분 공짜겠어요? 지료 내야 돼.
대부분은 지료 약정하겠죠. 근데 그게 요소는 아니에요. 만약에 지료를 요소로 한다라고 하면 지료 없는 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에서는 뭐가 요소라고요? 전세금. 그럼 전세금 없는 전세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료 약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지상권이 불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 점 얘기해두고. 자, 그리고 얘는 물권이잖아요. 물권이니까 소유자에게 사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직접 지배하는 거예요? 직접 지배합니다. 이게 물권의 특성이죠. 그러면 자기가 독점적으로 그 토지를 직접 지배한다면 수선 유지는 소유자가 해줘야 돼요?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비용 얘기할 때 필요비라는 게 있고요. 유익비라는 게 있어요. 필요비라는 건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수선 유지. 필요비는 수선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 유익비는 뭐라고도 하냐면 계량비라고도 불러요. 가치를 증가시키는 걸 말해요. 계량비.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집이 노후되면 이제 시설이 낡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선하고 고치고 이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뭐야? 필요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집을 하나 샀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집이어서 화장실도 구식이고 부엌도 다 구식이에요. 제가 화장실도 완전 신식으로 개조하고 그리고 부엌도 완전 신식으로 개조합니다. 이건 수선이 아니라 가치를 올리는, 증가시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익비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토지를 독점 지배합니다. 수선 유지는 누가 하라고요? 소유자가 해줘요? 지상권자가 해야 돼? 얘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럼 이 지상권자가 나중에 소유자한테 내가 수선 유지하느라고 돈 썼거든, 그 돈 줘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물론 가치를 증가시켰으면 유익비는 따로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어요. 비교되는 건 임대차예요. 우리가 계약법 맨 마지막에 임대차가 나오는데 임대차는 물권이라고 했어요? 채권이라고 했어요? 채권이라고 했지. 우리 첫 시간에. 그렇죠? 임차권은 임대인 상관없이 자기가 임차물을 독점적 지배하고 이럴 수 없어요. 임대인에게 사용을 청구하는 채권입니다. 그러면 임대차에서는 수선 유지를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 될까요? 임대인이 해줘야 될까? 차이점이 좀 느껴져야 돼요. 얘는 지상권도 그렇고 전세권도 그렇고 물권이에요. 물권. 그럼 물권은 수선 유지는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청구하지 못한다. 필요비 청구 못해요. 근데 임대차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채권이라는 건 독점적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지분하고 처분하고 할 수 없는 권리예요. 그러면 임대차에서는 수선 유지를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 될까? 임대인이 해줘야 될까?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임차인은 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까? 필요비 청구가 가능한 거야. 왜? 누가 해줘야 되니까? 임대인이 해줘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예. 안 되셨어도 상관없고요. 뒤에 가면 또 나오고 할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셨어도 용어는 좀 봐두세요. 필요비는 뭘 말하느냐? 수선 유지비고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 유익비. 요게 이제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 비용이라고 합니다. 비용. 비용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 볼게요. 자, 280조 제1항인데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함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해도 요거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최단 기간의 제한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때는 아무리 짧아도 몇 년 이상? 30년 이상. 자, 제2호 전호 이외 건물. 전호 이외 건물이니까 뭐겠어요?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죠. 견고하지 않은 건물을 지으려고 지상권 설정할 때는 아무리 짧아도 15년. 3호 건물 이외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공작물 설치하려고 지상권 설정한다. 그때는 5년이요. 아무리 짧아도 요거 이상 해야 한다. 이걸 최단 기간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호에 보시면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견고한 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민법이 언제 만들어진 법이냐면 1958년에 만들어진 거야. 그럼 1958년 당시에 견고한 건물이라고 생각한 게 요거야. 석조, 돌, 석회조, 시멘트, 연화조, 벽돌. 요걸 견고한 건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은 뭐 다 철근, 콘크리트조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건 그냥 예를 든 거니까 요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어떤 건물이라고요? 견고한 건물. 그리고 나무 심을 때는 30년이에요. 견고하지 않은 건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수험상으로 예를 들면 목조 건물 같은 거 얘기해요. 견고하지 않은 목조 건물. 걔는 몇 년? 15년. 물론 오늘날의 목조 건물이 견고해요, 안 견고해요? 엄청 견고합니다. 근데 그냥 수험상으로 목조 건물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 이외 건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2항에 보세요.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했대. 짧게 정했대. 그러면 전항 기간까지 연장합니다. 그럼 요거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강행 규정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견고한 건물인데 15년 계약하면 몇 년이 된다? 30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입법자들이 지상권은 가능한 한 길게 하라는 거예요? 짧게 하라는 거예요? 길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영구의 지상권이 인정되느냐, 지상권을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설정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간을 안 정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 1항 보세요.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대. 그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최단 기간에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거기에 견고한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계약 기간은 안 정한 거야. 그럼 몇 년이라고요? 30년, 30년. 2호를 보세요.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할지도 안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조 제2호 건물 소유. 그럼 몇 년이라는 거죠? 15년, 15년. 확인하시고. 자, 정리할게요. 계약을 하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안 정했는데 거기에 견고한 건물을 짓기로 한 거야. 그럼 몇 년이에요? 30년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뭘 할지 종류와 구조도 안 정했대. 계약 기간도 안 정했고 뭘 할지도 안 정했다면 그때는 몇 년? 15년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정했는데 나중에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수목은 무조건 몇 년? 30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세대가 기본 30년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면 얼마를 보장해 주겠다? 30년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치사하게 이제 이렇게 시험에 낼 수 있어요. 지상권에 관해서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었다면 그 기간은 15년으로 한다. OX. 그럼 틀리는 거예요. 15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 그랬어요?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 기간을 안정하면 최단 존속기간. 그럼 15년이 나오려면 어떤 말이 같이 나와야 돼? 아무것도 안 정했다.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야지만 몇 년? 15년이요. 무슨 말씀인지 되셨어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은 30년 약정에 계약을 할 수 있다. OX.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세요. 견고한 건물을 수목 몇 년? 30년 이상. 그 외 건물은 15년 이상. 공작물은 5년 이상.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100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렇죠? 아니, 분위기 왜 그래 이거. 다시. 자, 보세요. 요거 미만으로 하면 안 된다고. 요거보다 위로 하는 건 돼야 안 돼? 된다는 거야. 그럼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몇 년 이상이면 돼요? 5년 이상이면 되지. 30년 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에 5년에 박혀가지고 5년 넘으면 안 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상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요건 이제 토지임대차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283조입니다. 1항 지상권이 소멸했어요. 기간 만료가 되어서 소멸했을 때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고 있어요. 공작물이,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지상권자는 뭘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의 갱신. 아니 이거 아직도 지상물이 멀쩡하니까 나 땅 좀 더 쓰게 해줘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소유자는 반드시 쓰게 해줘야 될까요? 거절할 수 있을까? 거절할 수 있겠지. 내 땅이니까. 그럼 이 항을 보세요. 설정자가, 지상권 설정자, 우리가 무조건 설정자가 그 땅에 뭐라 그랬어요? 소유자야. 그 소유자가 아 싫어요. 끝났으니까 그만 써 라고 하면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에 뭘 청구할 수 있다?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연장 안 해주실 거면 아저씨가 그거 사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럼 안 사도 돼요? 사줘야 돼? 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건 뭐 나중에 참고로 보고 여기서 이제 보실 점은 이거예요. 갑이 땅 주인, 을이 지상권자예요. 그러면 요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의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아직도 지상물이 멀쩡해. 이거 지금 누가 돈 써서 지은 건물이죠? 을이 지은 거예요. 을. 그러면 투하 자본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을이 갑에게 나 땅 좀 더 쓰게 해줘 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가 응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다? 내 땅이니까 기간 끝났으면 그만 나가셔 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됐으니 이제 이 투하 자본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도록 뭘 청구할 수 있다? 사세요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이에요. 그럼 형성권이라는 건 얘가 거절할 수 있다? 사야 된다? 사야 돼. 그럼 얘 승낙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을이 갑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갑의 승낙이 있으면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OX. 승낙 필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뭘 줘야 돼? 돈 줘야죠. 시가. 얘가 청구했을 당시에 시가를 줘야 되고 그럼 을은 갑에게 인도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죠. 둘은 이제 나중에 동시행 관계다라고 공부하게 돼요. 자, 근데 얘네들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리고 하나 확인하실 점은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갱신 청구 없이 곧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뭐부터 청구해야 돼? 갱신 청구. 갱신 청구가 거절되었을 때 행사하는 거지 갱신 청구 없이 곧바로 사세요 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게 원칙이고. 자, 강행 규정이다.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이럴 수 있지. 갑이랑 을이 처음에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요. 특약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상권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다라고 합의한 거예요. 이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무효. 철거 특약은 무효.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야? 만약에 임의 규정이면 철거 특약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니까 철거 특약은 무효고요. 자, 그리고 지료를 안 내는 바람에 소멸되었대. 그때는 행사할 수 없어요. 자기 할 바를 다 한 다음에 청구하는 거지 의무 위반으로 소멸되었다면 이건 그냥 나가야 돼. 철거하고 나가야 돼요. 그럼 이건 언제만 한다? 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정리되셨어요? 자, 다시 요 똑같은 내용이 어디 가서 나올 거냐면 토지임대차 가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물권의 종류 공부하면서 지상권과 토지임대차는 남의 땅을 빌려 쓴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죠. 누가 땅 빌려 쓰고 있대. 외관상 이 사람이 지상권자인지 토지임차권지 구별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등기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동일하게 뭘 규정하고 있냐면 건물 지었을 때 또는 지상물이 있을 때 계약 끝나면 뭐 할 수 있다?
갱신 청구하고요. 거절당하면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건 토지 임대차든 지상권이든 동일합니다. 자, 그럼 여기 땅 가지신 분들 좀 계신가요? 땅 가지신 분 계실 때 누가 토지를 빌려달라 그래요. 그러면 뭐는 각오하셔야 돼요. 나중에 지상물을 내가 사줘야 된다는 건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차임을 얼마씩 내기로 했는데 차임을 안 내는 바람에 소멸당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건 거절하고 철거하고 나가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의무를 다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나중에 그 지상물을 자기가 사준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특약으로 배제되지 않는 강행 규정입니다. 땅 주인들이 많으신가? 분위기 심각해졌는데? 그죠? 자, 그 얘기 써 있어요. 갱신 청구 있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하죠. 결국 지상권자나 이제 토지 임차인이 갱신 청구하면 소유자는 갱신을 해주든지 아니면 지상물을 사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철거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됩니다. 그 얘기가 다시 한 판례로 써 있고, 자, 나머지 내용들 보시면 되고, 요 하나 조문 하나 잠깐 볼게요. 282조 보면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그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지상권자가 사용하는 토지를 빌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요게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는 지상권 설정할 때 소유자가 당신 지상권 함부로 처분하면 안 돼, 함부로 임대하면 안 돼라고 특약을 했어요. 그 특약은 뭐라는 거야? 무효입니다. 무효. 양도 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다.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정말 센 권리예요. 우리 토지 임차권, 임차권자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팔아버릴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 동의 얻어야 될까요? 동의 얻어요. 동의 없이 하면 해지 사유입니다. 근데 지상권은 그렇지 않아요. 지상권은 내 마음대로 양도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빌려줄 수도 있는데 게다가 지상권은 이걸 강행 규정으로 둔 거야. 그럼 강행 규정으로 뒀다는 건 소유자가 절대 안 돼. 반대합니다. 그러면 양도 못해야 할 수 있다.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똑같은 지문으로 여러 번 나온 게 뭐였냐면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OX. 맞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무리 반대해도 자유롭게 양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지상권을 넘버2라고 부릅니다. 넘버1이 누굴까? 짱은 소유권이지. 짱은 소유권. 이거 부짱. 넘버2 정도? 예.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 거래에서 지상권 설정 계약이 흔하겠어요? 거의 없다는 거야. 거의 없어요. 다 토지 임대차 계약 해주지 지상권 설정해주면 피곤하니까 잘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료는 요소가 아니라고 있고요. 만약에 약정을 했다면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고 참고로 보시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지상권은 여기까지 봤고 요거 하나만 볼게요. 지료를 얼마 이상 안 내면 소멸당하느냐. 자, 287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얼마 지료 안 내면 소멸이라고요? 2년. 2년 안 내면 소멸 청구입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실 점은 소유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즉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2년 연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얘가 지상권자예요. 근데 요 지상권자가 요 소유자한테 갑한테 현재 1년의 지료를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이 이 땅을 병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 소유자가 바뀐 상황에서 을이 병에게 또 1년을 안 냅니다. 합친 몇 년이야? 2년이죠. 그러면 병은 얘한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소멸 청구가 안 되는 건 중요한 건 연체 기간을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의 연체 기간을 뭐 해서는 안 된다? 합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만 2년 연체가 돼야 돼? 병.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갑이 을이 갑에게 지료를 2년 이상 안 냈어요. 2년을 안 냈고 소유자가 바뀌고 또 1년을 안 냈어요. 병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 소유자에게 몇 년 연체냐는 보시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만 보는 거냐? 현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에게 연체 기간을 봐야 돼. 그래서 합산, 통산 이런 말 써 있으면 틀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상권을 본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용익물권 지역권입니다. 자, 조문 보세요.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역권도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양이 얼마 안 돼서요. 계속 나왔던 지문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역권의 특징은 뭐냐면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 땅의 편리를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역권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한자로 쓰면 땅지자고 지역권 이렇게 쓸 텐데 이 역자가 편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익, 서비스 같은 거. 그러면 무엇의 편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자기의 편익이에요? 자기 토지의 편익이에요? 토지. 그러니까 소위 사람을 위한 인여권은 인정 안 합니다. 토지의 편익이에요. 토지 편익.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도자기를 굽는 도자기공이에요. 도자기를 구우려니까 좋은 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을의 땅에서 토사를 채취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좋은 흙을 쓰기로 계약을 했다. 지역권 설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지금 얘가 이 땅을 쓰는 건 갑의 토지의 편익이에요? 자기 개인의 편익이에요? 개인의 편익이야. 우리는 개인의 편익이 아니라 무엇의 편익을 위한 것이에요? 토지. 이걸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땅이 지금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2개. 내 땅이랑 편익을 제공받을 땅이 나와야죠. 그럼 여기서 이 자기 토지랑 타인 토지가 나올 텐데 자기 토지, 편익을 요구하는 토지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역지라고 불러요. 편익을 뭐 한다고요? 요구하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땅, 이 땅은 편익을 제공해주는, 즉 편익을 승낙하는 땅이에요.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승역지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가 나올 텐데 이런 거 대표적인 게 통행지역권이에요. 갑의 땅, 을의 땅인데 갑이 이쪽 길로 다니고 싶어요. 이게 공로가 나 있는데 근데 뭐 일로 나가려면 막 삥 돌아가고 힘들어. 근데 내 땅에서 제일 편한 건 을의 땅을 통로로 쓰는 게 제일 편해. 그러면 이걸 통행지역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요역지는 누구 땅이에요? 요역지는 갑 땅이지. 승역지는 을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역지와 승역지 중에서 일부라도 상관없는 거, 한 필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없는 건 요역지겠어요? 승역지겠어요? 승역지죠. 자주 출제됩니다. 요역지는 한 필 토지여야 되지만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얘가 편익을 줄 때 이 땅 전부를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편익에 제공해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지역권에 대한 개념. 지역권은 반드시 개인 편익이 아니라 토지의 편익. 그럼 지역권이라는 게 인정되려면 반드시 편익을 요구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땅, 요역지가 있어야 돼. 왜? 이게 갑의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갑을 위해서라고 하면 지역권 설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이에요. 편익의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지금은 통행의 편익을 얻기 위한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남의 땅에 물을 끌어 쓸 수 있죠. 물을 끌어 쓰는 지역권 뭐라고 했냐면 용수지역권. 내 땅은 물이 필요한데 물이 안 나. 근데 저쪽 땅에는 물이 많아요? 그럼 파이프 연결해서 물 끌어 쓸 수 있죠? 그게 용수지역권이에요.
또 뭐 관망지역권, 조망지역권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제 지금 조망권이 좋아. 근데 앞에 빈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빈터의 주인이 건물을 지으면 내 조망권이 침해돼요. 근데 나는 조망권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럼 그 땅 주인에게 건물 짓지 않도록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관망지역권 또는 조망지역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편익의 종류는 묻지 않지만 중요한 건 반드시 편익을 원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요역지. 요역지가 없는 지역권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얘기를 바꿔서 하면 지역권은 뭐랑 운명을 함께 할까? 요역지랑. 그럼 아까 운명을 함께 한다는 걸 뭐라고 불렀죠?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요? 부종성이야. 그럼 지역권은 요역지와 부종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부종성은 부종성과 수반성을 합친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의 땅에 얘가 이제 요역지 소유자고요.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요. 통행지역권. 근데 이 갑이 요역지를 병에게 팝니다. 그러면 요역지만 넘어갈까요? 지역권도 따라가야 될까?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않으면 지역권 없어지는 거야. 요역지 없으니까. 그러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우리 민법 292조에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라고 법률로 정해요. 그러면 얘가 요역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도 함께 받을까? 지역권. 여기서 중요한 거.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법률행위면 하는 거고 법률 규정이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왠지 해야 될 것 같지만 지역권의 이전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자, 보세요. 290 일단 여기서 잠깐 법적 성질 보시면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다. 그러니까 비한정적이라는 건 용도의 한정은 없어요. 뭐 통행, 용수, 관망 등등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이 다른 용익물권과 특징적인 점은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점유해야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수지역권, 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용수지역권자가 승역지의 땅을 점유해야 안 해요. 물 갖다 쓰는 건데 파이프로 뽑아가지고 그 땅에 가서 들어두어요? 아니라고. 아까 조망지역권, 내 땅, 내 건물을 위해서 앞에 사람에게 땅 짓지 못하게, 건물 짓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제가 그 땅을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통행지역권도 필요하면 통행하는 거지 그 땅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배타적 공용적이라는 거야. 그럼 지역권은 딱 하나만 설정돼야 될까? 다른 사람도 설정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함께 쓰는 거야. 그러니까 통행지역권 요게 갑땅, 을땅 요게 이제 통로로 다닐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다른 사람도 지역권 설정하면 얘한테는 피해가 있다 없다? 없죠. 자기는 통행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상권은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에요? 배타적 독점적 점유예요? 배타적 독점적 점유하는 거예요? 자, 부수성 나오죠? 조문 볼게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가 넘어가면 지역권도 따라간다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법률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합니다.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목적이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요역지가 넘어가면 뭐도 따라간다? 지역권도 따라가는데요. 이건 292조에 의해서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등기법에도 이런 거 지역권 등기 나올 텐데 지역권은 처음에 취득할 때 갑과 을 사이에 설정 등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설정 등기라는 것만 있는 것이고요. 지역권은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없어요. 뭐만 넘어가면 따라갈 거니까. 요역지 넘어가면 따라갈 거니까. 우리 그 등기법에서 공부하실 텐데 기입 등기의 종류 중에 기입 등기라는 게 있는데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면 무슨 등기하죠? 소유권 처음 취득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 하죠. 근데 소유권이 아니라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제한물권을 처음 취득하면 무슨 등기하냐면 설정 등기합니다. 저당권을 뭐 한다고요?
설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보존하거나 설정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처분하면 무슨 등기하는 거야? 이전 등기하는 거야. 그럼 얘가 갑과 을 사이에 처음으로 지역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럼 얘는 계약만 하면 지역권자요? 등기해야 지역권자요? 계약했으니까 법률행위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 등기. 무슨 등기 이게? 설정 등기. 그러니까 지역권은 처음 취득할 때 설정 등기라는 거지 이전 등기라는 건 없어요. 요역지 넘어가면 모두 따라갈 테니까. 지역권도 따라갈 테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지역권의 분리양도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만약에 지역권을 분리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병은 지역권만 받는 거죠. 뭐 없이? 요역지 없이. 요역지 없는 지역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권만의 분리양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 요역지에 A라는 애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 저당권은 요역지에만 미칠까요? 지역권에도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그 얘기 나왔죠.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해서 이전하고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거고 이 땅에 예를 들어서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제 요역지를 쓰는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야? 지상권자. 그럼 그 통행지역권 누가 써야 돼요? 지상권자가 써야 되지. 왜?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목적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분리금지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지역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 설정은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에도 한다 그랬잖아요. 뭘 저당 잡을 수 있다고 했냐면 지상권과 전세권을 저당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앞으로도 계속 예를 들 때 권리 저당이라고 하면 지상권과 전세권의 저당이 예를 들지 지역권의 저당권에 얘는 들지 않아요. 왜? 안 되니까. 그럼 만약에 지역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물권 법정주의 봤죠.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뭘로 정한다?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정합니다. 종류 강제도 있었고 내용도 강제합니다. 지역권의 내용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만약에 법에서 지역권은 저당 잡히지 말라고 규정해놨는데 저당 잡으면 물권 법정주의 위반입니다. 무효예요. 무효.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좀 어려워요? 네. 처음 볼 때 어렵지. 처음부터 쏙쏙 다 이해가 되면 제가 너무 잘하는 거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요역지랑 지역권이 같이 가고 요역지에 저당을 잡으면 어디에도 미쳐요? 지역권. 근데 요역지 놔두고 지역권만 저당 잡을 수 있다 없다? 그런 거 없다고요. 지역권만 저당 잡으면 물권 법정주의반으로 무효야. 그럼 이제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보면 자, 이 그림에서 갑이 을의 땅에 통행을 하고 있는데 병이라는 애가 이 땅을 침탈합니다. 침탈. 빼앗아 간 거야. 그러면 이 병에게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사람은 지역권자예요? 지역권 설정자예요? 설정자지. 지역권자는 뭐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랬어요?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된다? 얘는 원래 뭘 하지 않으니까.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반환 청구가 안 되는 애가 두 개 있었네? 지역권하고 또 점유 안 하는 권리 뭐 있었죠? 저당권. 저당권도 저당권자, 돈 빌려준 사람이 저당물을 점유해요? 설정자가 점유하는 거야? 설정자가 하는 거지. 그래서 저당권과 지역권은 그 목적물이 침탈된다 하더라도 돌려주세요라고 얘가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자, 다 보셨고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취득은 뭐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나오는데 전세권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